그리고 요거 한번 가볼까요? 이 단어가 나오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눈이 동그래지면서 거의 사색이 되더라고요. 고용 유연성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좋은 얘기입니다. 고용 유연성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보면서 국민의힘이 이 소식을 방송을 하는 중간에 들었나 봐요. 국민의힘 관계자가. 그러니까 얼굴 사색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고용 유연성이 나온다면 정말 국힘은 입지가 더 좁아집니다. 그럼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 한번 해보시죠. 아마 그 장면이 그 정치인사에서 박상수 변호사님 아마 그 장면일걸? 맞죠? 다른 프로그램이 다른 그랬어요. 프로그램.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랄만한 한 수고요. 이건 뭐 사실 뭐 보수 진영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 아닐 건데. 그러니까 더 놀라워요. 그럼요. 이재명 예, 예. 대통령의 어떤 중도 실형, 나아가 중도 보수 행보가 좀 진심이라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거 중도 보수나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랄만한 발언입니다.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면요. 기업 입장에서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면 다음에도 꼼짝 못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아예 정규직 안 뽑고 이건 자연스러운 거고 어쩔 수가 없다. 현실적인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기업의 입장을 이해하는 진보 진영 대통령이 별로 없었어요. 이해해도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에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자. 핵심이죠. 그렇죠. 사회 안전망. 그러니까 이 양쪽을 다 얘기하는 건데요. 일종의 시장과 복지의 조화를 추구하는 거고 그동안 민주당은 좀 후자만 강조한 면이 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화, 무기계약직. 예전에 뭐 인천공항공사 그때 논란도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 그 노동 문제를 선악, 기업과 노동자의 선악 구도로 보지 않는다는 증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놀라웠던 장면이고 또 우리 경기도청에서 기억하는 게 내가 뭐 기억하고 있을까? 그 기업인들이 인정하는 반기업 정서가 적은 지자체장. 아, 예. 이런 거 하면 기억합니다. 1등을 계속 했었어요. 사실 맞아요, 이재명 맞아요. 대통령이. 그때도 그거- 실용적이셨던 어,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민주당 대표가 되면서는 이제 그걸 약간 좀 포기하신 면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대통령이 그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요. 뭐 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래서 대통령이 되시고부터는 이 어떤 반기업 정서가 적은 실용 면모를 보이시는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기업 형벌을 정상화하고 규제위원회 그 이병태 교수님 진짜 에이스입니다. 그분이 이제 뭐 여러 논란도 있었지만 또 부총리급, 총리급인가요? 총리급으로 임명하면서 규제 개혁에도 지금 앞장서려고 하니까 저는 이런 성과들이 앞으로 나올 것 같고 앞으로 굉장히 역점을 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중도 실용, 중도 보수 대통령인 거는 분명한 것 같다. 네네.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 듭니다.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고자 하는 그 국정 운영의 방향, 비전, 전 100% 동의합니다. 저는 보수거든요. 네네. 보수고 뭐 나름의 뭐 합리성과 중도의 네. 실용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좀 유연한 대화가 되는 보수인데 참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들 보면요. 원래 우리 보수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제가 보수 진영에서 외쳤던 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들이 야 이재명 대통령이 남다르구나. 근데 이거를 과거에 지금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 뭐 DJ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항상 그 역사성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가까운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 안 하고 싶었을까요? 근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왜 못 하냐? 결국 민주당 내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기득권이 올린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노조나 이쪽에서 노조도 기득권이 있으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거 절대 말 못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안에서 비주류로 성장했거든요. 네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기반은 어딜까요? 결국 국민들의 보편적 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역 없이 이재명 대통령은 아젠다를 던질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그 힘을 네. 갖고 있는 대통령이다. 이것이 과거와 다른. 그래서 이런 거를 뉴 현상으로 부르는 건데 이걸 또 민주당에서는 또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이 좀 특수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또 태생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기반 거고. 자체가 다르게 태어났기 그래서 지금 때문에. 이런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과거 보수에서 독점했던 단어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야금야금 다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네, 맞아요. 첫 번째가 국민이란 단어입니다. 국민이요? 국민이란 단어는 늘 보수에서 썼던 단어예요. 그래요? 박근혜 그랬나? 때 국민행복 시대. 아, 늘 국민이란 단어는 보수가 썼어요. 진보는 시민을 좋아했죠. 네. 그래? 시민. 국민이란 단어는 원래 보수가 쓰던 건데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 정부로 아예 갖고 와 버렸고요. 아. 또 하나는 성장이란 단어는 보수의 담론입니다. 그랬죠. 성장. 그 맞아요. 낙수 효과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와서 AI와 결합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성장의 동력까지도 가져갑니다. 과학기술까지도. 어마어마한 확대입니다. 이래놓고 나니까 이재명 대통령은요. 고용 유연성을 이야기할 때 사회적 안전망, 기본소득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기본소득을 용해인 의원도 얘기하거든요. 네. 그 기본소득과 이재명 대통령 기본소득이 달라요. 용해인 의원이 얘기했던 기본소득은 뭐냐? 이게 잘못 가면 허경영식으로 가거든요. 복지를 늘려가지고 야 주는 김에 50%
70%야 주는 김에 그냥 다 줘버리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가 안 되는 게 야 그럼 재정 건전성은 어떡하고 우리 사회의 파이를 키워야 되는 건 누가 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했던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AI라는 기술 혁명을 통해 가지고 압도적 생산성으로 성장 담론을 가져가면서 야 근데 우리가 기본소득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토대로 고용 유연성 기업들이 원하는 거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마치 부동산 정책도 이재명 대통령이 하면 남다르듯이 이 기본소득도 이재명 대통령이 하면 남다른 이런 아주 특수한 포지션을 만들어 왔다. 그래서 저도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담론들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네. 특히나 보수 입장에서는 거의 뭐 절망의 지금 벼락이 떨어진 거 아닌가. 저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네? 이런 토론을 좀 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지지층 입장에서나 뉴 이재명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는 그런 의제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신인규 변호사는 기본소득 얘기도 했는데 저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던 만큼 얘기하던 만큼의 기본소득 시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게까지 좌클릭 안 하실 것 같은데 이를테면 최근에 그 기초연금 그런 문제에서도 하후 상박을 얘기하셨어요. 보통 이제 진보의 기본적인 이제 개념은 보편이잖아요. 근데 이건 선별 복지의 네네. 방식이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방식은 상당히 중도 보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토론들을 진보 진영, 이 민주 진영 내에서 엄청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죠. 그럴 때 여기 지금 이걸 보시는 뉴잼스 분들이 어떤 이념 안에 관성 안에 갇히지 않고 정말 실용적인 무언가를 하기 위해 토론에 임해 주시고 그런 패널들을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개혁이 성공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예상하자면 이 고용 유연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속세 문제 분명히 네, 건드실 네, 것 네.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중도 실용 보수의 핵심 키워드로 나설 것 같은데 이를테면 상속세 같은 경우도 뭐 재벌 도와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인식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런 어떤 관성적인 어떤 짜증과 분풀이를 네네네. 벗어나서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고 그 상속세 때문에 지금 대기업들이 소위 상속 승계하느라고 재벌 기업 승계하느라고 수많은 편법을 저질러야 되는 현실도 있거든요. 그게 성장의 저해가 되고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진영을 넘어서는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제명 숭배를 하면 지금 뉴이재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저랑 생각이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규제 개혁, 규제 철폐. 네. 그러니까 결국 보수와 진보가 늘 똑같은 걸 갖고 싸운 거예요. 한쪽에서는 규제를 더 강화해야 돼. 예. 그게 보수, 그러니까 그 진보 쪽이고 보수는 규제는 다 철폐해야 돼. 이러면서 싸웠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잖아요. 규제 합리화. 이게 뭐냐면 필요한 영역에 필요한 만큼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합리화 개념이 이제 실용으로 만나는 건데 전 하우상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우상박이라는 게 밑에는 두텁게 하고 위에는 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별의 의미가 있는데 복지에 있어서는 하우상박이 맞아요. 늘 논쟁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기본소득은 뭐냐? 복지가 아니라 경제 영역, 성장 담론에서 지금 기본소득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빌 게이츠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빌 게이츠도 기본소득을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이제는 다 로봇 AI화 되다 보니까 생산은 과잉 시대인데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돈을 국가가 주는 한이 있더라도 수요를 창출시켜가지고 이제 인간은 인간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우상박과 기본소득이라는 게 모순되지 않는다.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복지에서는 하우상박, 경제, 산업, 일자리에서는 기본소득을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실용의 관점과 이런 그 규제 합리화 위원회처럼 아주 정확한 정답을 찾아가 보자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는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아주 응원할 수밖에 없는 네. 저는 아주 좋은 방향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방금 얘기 같은 게 사실 좋은 토론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그 의제를 지금 할 것이냐, 지금 우리에게 직면한 미래이냐, 혹은 지금은 이를테면 시장적인 더 성장에 치중해야 될 것이냐. 저는 이제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늘 논리가 이제 빌 게이츠 나오고 일론 머스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도청에서 많이 써본 메시지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한 지 오래되었던 상황이고 정말 AI 시대가 도래했을 때 기본소득이 필요할 정도의 시장 상황이 될 것이냐. 또 이제 정기준 선생님은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버스 안내양이 없어진 대신에 버스 카드 찍는 회사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디스토피아적인 노동시장 감축이 되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런 상황에 대한 예측과 토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너무 이렇게 기본소득이 무조건 오라 혹은 기본소득 무조건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두지 않고 네네. 그런 토론을 사실 해야 돼요. 지금 뭐 국힘이 대구에서 공천이 어떻게 되니 이런 별로 안 얘기 중요해, 이거 지금 매우 사실은. 쓸모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도 이거 1분만 하나만 보탤게요. 그래요? 하나만, 1분입니다? 딱 하나만. 아니 예. 정말 중요한 지적이라 이런 토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아까도 우리가 ABC 논쟁 같은 거 했잖아요. 이거 정말 다 쓰레기통에 다 버려야 될 논쟁이에요. 막판에 달리네. 아니 제가 왜냐면 너무 맞는 말을 하시니까 예, 지금 예. 우리가 필요한 논쟁 뭔지 아십니까? 뭐요? 제가 택시를 가끔 타는데 어. 기사님들이 늘 얘기하세요. 택시도 이제 근로자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어느 노조에 소속이 되면 5일째 일을 하고 또 어느 노조에 소속이 안 돼 있으면 6일을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5일째냐 6일째냐 가지고 노동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노동 담론 얘기할 때 5일째냐 4.5일째냐 이거 가지고 토론을 100분 할 거거든요. 근데요. 택시만 예를 들면요. 앞으로는 자율주행, 무인주행 시대가 오기 때문에 아예 택시 운수업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 옆에서 듣고 있으면 아니 이제 좀 있으면은 도심 항공교통도 있을 것이고 무인주행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끼리 5일째 6일째를 가지고 싸우는 게 얼마나 이게 AI의 그 도래 앞에서 얼마나 이게 좀 허무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이런 생각 속에서는 이게 비단 택시 업계만 그럴까요? 다른 업계는 안녕하십니까? 모든 사회 영역이 이제는 AI를 쓰는 사람과 AI를 안 쓰는 사람으로 양분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위기에 불안과 생존을 위한 시대에 너무 우리가 낡은 논쟁으로 시간을 쏟고 있고 정치인들은 ABC 논쟁을 가지고 국민들을 내 편도 만드는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맥락에서 정말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우리의 10대들 또 우리 어르신들 정말 우리의 시대 속에서 가장 취약자분들이 고민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이라는 아젠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 담론의 구조 자체가 너무 낡아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이석현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런 좀 미래형 아젠다들을 진짜 놓고 이제는 좀 적극적인 토론과 해결책을 좀 찾아가야 될 그런 시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은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 미래형 아젠다는 조회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앞에는 또 그 재밌는 얘기도 우리가 그리고 하고 주인이세요 여기? 채널 주세요, 주인이시냐고요? 저. 살려야 한다. 채널 주세요? 살려야 한다. 뭐 어떤 관계세요, 김용일 아무 PD님이랑? 관계도 없고요. 네, 그래요. 보너스 안 받습니다. 아니 더 뭐 구독자분들 더 올라가시는 그러니까 거 지금 보니까. 더 올라갔어요 좋아요, 지금. 좋아요. 다 관심 아, 예. 많으세요 지금. 갑자기? AI 폄하하지 아니 마세요. ABC보다 AI가 더 재밌지 않습니까? 논쟁하기에는 재밌는 ABC가 ABC보다는. 있지. 재밌는 ABC가 있지. 나 AI가 더 재밌는데. 난 그래요? AI가 훨씬 생산적이라고 AI가 더 그렇다고 재밌는데. 칩시다. 그리고 괜찮아요. 지금 많은 분들 거기에 아마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을 중요한 거예요. 문제입니다. 지금 진짜 중요한 문제가 중요해. 무엇인가? 멋이 중한디 지금. 멋이 중한디. 네. 네, 참 그러니까. 오래된 영화죠. 소는 누가 키웁니까 진짜? 문화에서는 약간 올드한 면이. 더 오래된 유행어죠. 지금 푸뺐다. 긁혔다. 긁혔어? 올드 컬처입니다. 그렇죠. 제 머릿속에 소녀시대 이외 없습니다. 아, 그래요.